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주요 후보들이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이 사실에 맞는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을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인천 유세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국가 부채를 늘려서라도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며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국민들한테 공짜로 주면 안 된다는 희한한 생각 때문에 그냥 돈 빌려만 줬어요. 코로나 때 다 국가 부채가 늘어났는데 대한민국은 똑같거나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위기 당시 다른 나라 정부는 나라 빚을 늘려가며 무상 지원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가 부채 증가를 우려해 국민에게 빚 부담을 안겼다는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2019년 723조 원이던 국가 부채는 2022년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도 3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국가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정부는 대출 지원에만 치중했을까? 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 등에게 175조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7차례의 재난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금 등 총 95조 원이 집행됐습니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현금성 지원 등 재정 지출 규모가 적었던 것은 맞지만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고 빚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노란 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하는 이거는 안 되거든요. 무법천지가 돼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못하게 한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지금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배상액을 노조와 조합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봉투법이 통과되면 귀책 사유와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배상받기가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입니다.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파업 사건에서 책임 정도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로 배상액을 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 설사 사업주가 각 노조원의 책임 범위를 입증하지 못한다 해도 배상 청구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단체법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1차 책임자는 노조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 파업의 피해자인 사업자가 노조와 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배상 청구를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